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오늘 요리할 소재는 자살입니다. 정치인의 자살인데요. 자, 정치인이 이렇게 자살할 때는 정치인만큼 독한 사람이 없는데, 자, 안희정도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자살 안 했고, 오거돈은 뭐 자살할 거라고는 아예 아무도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은 자살을 했습니다. 자, 정치인은 이 자살할 때 어떤 심리 상태로 하는가?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집권할 때 많은 이 정치인이나 기업인들 자살이 있었던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그 업보 때문인지 자신도 나중에 좀 좋지 않습니다. 자, 노무현 정권 때 보면 2004년에 안상영 부산시장이 자살했고요. 또 파주시장인 이준원 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이 자살했습니다. 정치는 아니더라도 한국의 굴지의 현대그룹의 계승자가 자기 사옥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이 노무현 현 대통령이 당시 자신의 형한테 서울대 나오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이 그런 형을 이렇게 꼬드겨서 구설수에 오르게 했다고 TV에서 실황 방송에서 말한 직후에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박태영, 당시 노무현 정권 때 범여권 인사였던 전 전남지사, 그리고 자살할 당시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또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이 한국 사회에 정재계의 굵직굵직한 거물들이 가장 많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업보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에 태광 박연차 회장과의 관련된 구설수 등을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에 그도 지금 자신의 봉하마을, 김해 봉하마을 생가 뒤 부엉이 바위에서 추락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지금 2018년에 노회찬이 자살을 했고, 또 2년 전쯤입니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이 자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치가 때로는 그야말로 교도소 담벼락을 걸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담벼락 위를 걷다가 안쪽으로 떨어지면 감방으로 가는 거고, 또 바깥쪽으로 떨어지면 살아남는다. 내지는 이 아주 한 100층짜리 고층 빌딩 사이에 줄을 걸어 놓고 어릿광대가 줄을 타는 듯한 위험한 도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치인이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유독 그들이 영광일 때는 자랑스럽지만 그 이면에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비리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 하는 부분 속에 시달리면서 그 심리 상태 내부에서도 좀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살아간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정치인 중에는 유독 알코올에 탐닉해서 알코올 중독성인 인물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여색을 탐해 가지고 자기 주변의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성추행, 성폭력, 성희롱 등을 하는 버릇이 몸에 배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삼선에 실패하고 저하고 고향이 같은 경남 사천에 돌아온 강기갑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길 잘했다. 다시 당선되면 큰일 날 뻔했다. 억대 연봉을 받았어도 도둑질 안 하니 돈 남는 거 하나 없고 집이 파산 지경이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계속 선거를 치러야 되고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많은 돈이 소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 주변에는 항상 그 정치인의 이해관계와 이렇게 엮여 있는 그야말로 스폰서들, 그리고 기업인들, 건설업자들, 그리고 또 뭐 한밭집 주인 같은 저질 조폭스러운 인물들까지 우글우글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가진 권력과 그들이 바라는 이권, 이런 부분을 돈으로 교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치를 국회의원만 몇 번 했는데 재산이 대체로 보면 한 5배 넣은 사람은 점잖은 사람이고 10배, 20배까지 국회의원만 몇십 년 했는데 그렇게 재산이 늘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한때 국회의원은 안 됐습니다만은 출마도 해봤고 정치를 했지만은 정치인이 되면서 재산이 늘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뇌물을 받지 않으면 있기가 불가능한 부분이다. 근데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자녀를 호화 유학을 보내거나 또 그들에게 호화로운 생활을 해주게 된다면 반드시 그 이면에는 이 부패한 뒷거래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자, 박원순은 딴 사람은 그럴지라도 박원순은 본인 스스로가 뭘 했습니까? 원순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좀 바보스러운, 우직한, 그야말로 촌놈 같은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한국의 시민사회운동가 또 더 나아가서 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크게 화려하지는 못해도 우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양 그의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에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도 위험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그가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의 비리를 규탄하고 그 대가로 이 스폰서, 후원을 받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가게에도 연장이 되고 그가 이미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강남에 자기 집은 아니지만 큰 아파트 2채에서 살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의 딸이 또 스위스 유학을 갔다. 아들이 또 시장이 되고 영국 유학을 갔다. 이런 부분 속에서 항시 구설수에 올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리 법칙이라고 있죠. 이렇게 이제 천둥이 자꾸 치면 우리가 장마철에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만은 쿵쾅 하고 이렇게 천둥 벼락이 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벼락이 번쩍하지요. 그래서 박원순은 이런 일이 터질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정치인이 자살한 사건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국에서요. 비리에 연루된 한 정치인 버드 드와이드라는 미국 공화당에 속해 있던 정치가가 펜실바니아주 상원의원을 하고 또 주의 재무장관을 87년까지 역임했는데 뇌물수수로 지금 조사를 받다가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판결이 나오는 날 아침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거기에서 곧바로 자신의 이 입에 권총을 넣고 기자회견장에서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요. 일본에도 98년에 지금 현직 중의원 아라이 쇼케이라는 사람이 정권회사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자살하는 일이 있었고요. 2007년에는 현직 농림수산장관 마사오카 도시카스가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93년에는 프랑스의 베레고브어 전 총리가요. 고작 1억 6천만 원을 집 사는데 무이자로 빌렸다고,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이자로 빌렸다고 수사를 받고 비판에 내몰렸다가 깨끗함을 입증한다고 자살했고요. 한국 같으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독일의 부총리인 의레겐 멜레만이라는 사람이 2003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당일날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압수수색을 받은 날 갑자기 스카이다이빙을 한다고 지금 스카이다이빙을 자청해서 이렇게 하고는 스스로
이 낙하산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이렇게 이탈시켜서 추락해서 사고인 것처럼 자살했는데 사후에 조사에서 본인 스스로 사실상 자살을 선택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국의 진보 정치와 약자의 대명사인 양 수십 년을 처신해 왔는데 드루킹 사건 등과 관련해서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런 혐의로 지금 의문의 자살로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인이 자살할 때는 자신의 이 수모, 자신의 부끄러움,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안상현 전 부산시장처럼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박태영 전 전남지사처럼 도저히 너무 억울해서 자살해서 나의 이 결백함을 증명해야 되겠다고 자살하는데요. 자, 거기에 반해서 박원순의 자살은 좀 비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자살함으로써 그에게 피해를 받았던 그 전 비서인 여성은 자신의 그 말에 고소에 진실을 입증할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박원순이 자살하자 말자 모든 드러난 진실들은 이제는 수사할 필요도 없다고 관련 기관들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 박원순 측근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되면서 그 피해 여성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가해자인 양 박원순 지지자들 일부나 또 이 지금 현 집권 여당 청에 의해서 이렇게 코너로 몰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있었던 정치인의 자살 중에서 자살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없었는데 박원순의 자살은 그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자살이다. 저는 역대 가장 비겁한 자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황 셰프의 요리교실 정치인의 다양한 자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